경남도 내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밀양역에서 발생한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연속된 인재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란 믿음으로 오늘 밀양역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 방안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밀양열차 노동자 사망 사고를 현장에서 취재한 송국회 기자, 법률적 해석과 분석을 해주실 하귀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송 기자는 사고가 나자마자 취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좀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고 난 시각이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16분쯤이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작업자분과 또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이제 수습은 사고 현장 수습은 다 끝난 상태였고요. 대신에 이제 사고 흔적이 얼마나 좀 처참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자들의 옷가지나 그다음에 이제 장비들이 부러져 있었고 참 처참했다.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사고가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뭐 굳이 뭐 당시 떠올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 사고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과연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부산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 내 산업 현장에서 참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장소만 달리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 사고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먼저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이제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이고 이 철로 작업자 사고는 부산하고 경남 지역을 통틀어서 보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사고였습니다. 밀양 지난 2월이었죠. 밀양 삼난진 터널에서 낙석 우려 지역을 이제 촬영하던 이제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부산에서도 무궁화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고 사고 당시에 이제 이번 밀양역 사고도 사실 사고가 나자마자 코레일 측에서는 사고 경위만 사실 짧게 언론에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원인은 이제 부산지방철도사업경찰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문제는 이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이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땜질식 처방이었다는 지적도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코레일 측과 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이번 사고도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사고가 나오지 않게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만 부경에서 세 번째라 하면 정말 반복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오늘 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 변호사님은 이 사고 소식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뭐 되게 안타깝고 한 가지 이제 저희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일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철도 코레일이죠. 코레일에서 저희 연수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열차 충돌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널목 하나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중간에 승용차를 하나 세우고 그 열차라는 게 급제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사실 그 열차 쪽에 과실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겠죠. 그러면서 약 한 300-400m 전방에서 제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충격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동 거리가 짧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당시 보았을 때 차가 공중에 튕겨가지고 박살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 또는 수업의 일환으로 보았는데 지금 이번 장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람이 치였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느냐 좀 더 안전에 그리고 또 인력 충원에 장비의 보완에 이런 것들이 정말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아직 뭐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뭐 사건 현장이나 전후를 좀 취재할 때 이번 사고도 인재라고 볼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이 상황에서 사고를 조사 중인 와중에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들은 사실 이제 충분히 그런 정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열차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까지 작업자들이 몰랐다는 것부터 사실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몰랐을까? 음. 이제 신호수의 무전 소리를 정말 못 들었을까? 네. 아니면 못 들었다면 열차가 다가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봤다면 철로 옆으로 급하게라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이제 의문들이 나오면서 왜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이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 철도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이 철로가 큰 커브를 돌면서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전 소리가 정말 무전을 쳤다고 하더라도 무전을 못 봤으면 철로가 들어오는 거를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었다. 그러니까 안전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컸던 곳이다. 네. 그러려면 안전 관리자가 최소한 한 명은 더 있어서 못 본 거를 대비했을 때 알려주는 작업자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의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 관리나 감독하시는 또는 코레일 측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재가 원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선로 작업에 있어서 사고에 너무나도 좀 쉽게 노출되는 이런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사고가 뭐 처음만 일어난 건 아니겠죠. 이 선로 작업할 때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왜 굳이 열차가 지나다닐 때 작업을 해야 되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신호수가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알리는 무전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작업을 하는데 무전 소리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안전 관리자가 지금 최소한 철도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작업자는 7명에서 8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밀양역 사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이 관리자를 빼면 4명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는 인력도 부족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로 작업 시의 사고에 대한 취약점을 물어보셨는데 다양한 이제 취약점들이 분명히 상존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레일 측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모바일 단말기를 현재 시험 운영 중이다. 이 네. 뜻이 뭐냐면 실제 무전 소리를 못 들었을 때 열차의 기관사와 작업자가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를 이제 상시로 듣는 방식인데 이것도 2년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시끄럽게 작업하는데 어떻게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작업을 하냐,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상례 작업을 당분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한국철도에서는 조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 상례 작업 금지라는 게 기존에도 있었던 규정이라고 하는데 왜 밀양역 이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겁니까? 예,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철도 사고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철도 사고라는 게 이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차가 지나갈 때 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막고 빈 채로 작업을 합니다. 이걸 이제 네. 상례 작업 금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구조의 문제, 그냥 차 멈춰서 놓고 작업하면 사고가 안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현대 교통사회, 물류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줄이는 것은 장비와 인력의 문제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호수가 일하는 사람 따로, 감시하는 사람 따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 따로 이중 삼중의 장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장비가 말입니다. 사람이 못 전해주는 것을 신속하게 인체에 반응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더라면 네. 이런 걸 좀 더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철도 노조도 그 기자회견을 열면서 예전에 노량진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상례 금지, 차 지나다닐 때 작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현재 수도권만 지켜지고 있고 네. 우리 지역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것을 지켜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차가 다녀도 다닐 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멈춰놓고 하려고 하면 심야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야에 늘 노동자를 투입할 수도 없고 네. 또 낮에 꼭 해야 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차를 멈춘다는 것은 수많은 승객들과 물류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장치와 장비를 보강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안 됐으니까 노조도 코레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예산 타령하지 말고 인력을 보강하라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철도 노조에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인력 충원입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죠. 원래 약속했던 대로 차 다닐 때는 하지 않겠다는 상내 자극 금지를 이행을 지역에까지 하라. 네. 그게 아니면 불가피한 점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인력을 배치하라.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4명이 작업하고 1명이 받다 하거든요. 원래는 7명이 들어가야 돼요. 네. 4명이 작업을 하고 차량이 오는 곳에서 멀리서 보는 보초가 1명 있고 그 보초의 신호를 볼 수 있는 현장에서의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쌍방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신호수가 2명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신호수와 현재의 작업 즉 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요 사항 같은 경우 작업자 4명하고 신호수 1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 신호를 여기 전달할 사람도 또 그 전체를 관리 감독할 사람도 없으니까 멀리서 차가 온다는 걸 본 그 신호수가 여기 전달하려고 무전을 했겠죠. 근데 네. 작업을 매진하다 보면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급하게 달려오는 그 순간에 이미 차는 와버려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코레일의 인력 확충이 불가능해서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철도 노조 측에서는 이번 사고에서 현재 사실상 작업자가 4명이었고 네. 열차 감시자가 1명이었는데 열차 감시자를 빼면 실제 현장에서 근로했던 작업자가 4명이었어요. 아까 우리 네. 하긴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철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작업자 수는 한 7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 2명이 빠진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쪽 지역이 다른 평지, 그러니까 곡선 구간의 철로 작업이 아닌 커브 곡선을 구린 조금 더 위험한 지역의 상황, 그 작업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보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작업자가 다른 일로 빠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인력이 빠져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제기했던 인력 보강의 문제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했던 인력이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더 위험한 구간에서는 더 작업을 보충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신호수가 열차가 들어온다고 무전을 쳤다고 해도 만약에 못 들었다면 저 멀리서 오는 열차를 보고 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못 피했던 문제. 그래서 그거를 알려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뉴얼상을 보면요, 열차 감시인이 무전기 외에도 뭐 이제 확성기라든지 뭐 경고 깃발을 좀 소지해야 된다는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 밀양역 사고에서는 이 무전기 소지만 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최소한의 인력이 만들어낸 인재 사고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인력뿐 아니라 체계적이지 않은 이 매뉴얼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 사고는 코레일 정직원이 당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외주업체 직원, 비정규직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피해자 보상 같은 부분은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일단 코레일은 그래도 뭐 우리가 알아주는 큰 회사니까 그 직원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나 기타 보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를 놓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대단히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현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어떤 근로자가 산재로 어떤 사고나 사망을 당했을 때는 일단 치료를 하는 요양급여,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땐 장애연금, 그리고 사망했을 때는 장의비나 그다음에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기준은 예를 들면 휴업급여 같은 경우도 평균급여의 70%, 그리고 또 유족일시금 같은 경우도 평균급여의 한 1,301분치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 차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유족 일시금이나 휴업급여 등의 어떤 대우에 있어서도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있고요.
또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산재를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언론을 받거나 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산재 제도가 잘 돼 있고 노조가 뒷받침되는 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금방 산재 신청 처리가 잘 되겠지만 아주 영세한 조그마한 업체들은 산재가 되게 되면 기업 주에 이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웬만하면 산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현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재의 첫 관문도 통과하기가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계속해서 코레일에서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노조의 목소리를 좀 이번에는 귀 기울여 듣고 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이 사건 책임 때문에 거기 본부장하고 또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를 당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코레일이 입은 이미지 실추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차제에 좀 이렇게 뭐랄까 이런 것이 하나의 대응 비용이다. 네. 감수하는 안전 감수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군대에 비싼 전투기나 비싼 많은 인력들을 대비를 하지만 전쟁 안 나면 어떻게 보면 그냥 헛쓰는 거잖아요. 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걸 위해 쓰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이번 사고도 그래요. 4명이 일을 하고 양 보초가 서 있고 그것에 대해서 디렉터가 있으면 이런 일을 2중, 3중으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첨단 무기를 하듯이 만약에 신체에 물리적으로 차가 가까이 한 100m 이내에 접근한다는 것을 만약에 전체에 진동되는 어떤 벨트만 차고 있었어도 금방 피할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안전 비용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이번 밀양 같은 경우는 이 곡선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시속 130km 달리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밀양이 하루에 열차가 130회 운영해요. 첫 차가 5시 48분, 막차가 10시 반이에요. 네. 130번이 운행하고 1시간당 8번, 약 7분마다 한 대씩 옮겨가요. 네. 차가 이동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작업하려고 하는데 과연 한 명의 감시자로 그게 되겠냐고요. 예. 적어도 이런 구간에 관해서는 인력 확충을 해야 되는 좀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도 안전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런 사고가 터진 건데 자, 이번에는 철도 노동자 안전 지침이 좀 법적으로 마련될 기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이 안전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되기도 했고 감정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권도 주어졌고 또 아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작업장을 사용자의 어떤 지시 없어도 스스로 회피하거나 이탈할 수 있는 제도도 부여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오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이 작업자가 모자르면 나 이 상태로는 위험해서 안 되겠다라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거부권 또는 보완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것이 사실 몇 해 전에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근로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이 논의까지도 좀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나온 열차 사고 예방에 대한 여러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사실 열차 사고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의견은 다 동일한데 중요한 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 대책을 얼마나 빨리 조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우느냐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코레일 측이 이번 사고가 터지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고위 간부 4명을 직위 해제를 하고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충분한 대비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코레일이 지금 앞으로 내놓은 대책을 봐야 신뢰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지난 9월이었죠. 작업자와 열차 간의 이 안전 양방향 시스템을 한번 이제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은 세워놨지만 실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책도 필요하고 빠른 실행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소식이 없길 바라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